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좋아, 아름다워, 정말 예뻐 이런 말을 적어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뭐 모든 관계나 사회 속에서도 어려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에 선 캐릭터는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술도 복지입니다 라는 주제로 예술 봉사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되게 예술 봉사하면 되게 낯선 단어예요. 제가 이 이슈로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났는데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PPT 보면서 넘겨서 진행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문화예술 플랫폼 아트위드 대표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술이 환경인 집에서 자라났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아빠가 굉장히 그림을 많이 소집하는 분이셨고,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게 위대한 유산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사실 나이 50이 돼서야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술이 환경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갤러리를 10년 정도 운영을 했고, 그런데 갤러리 1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좋아하는 게 일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굉장히 온몸으로 받은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갤러리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책으로 2년 전에 냈는데 그 책이 또 그냥 진심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책 출간 이후에 매일경제나 뭐 월간 미술사랑이나 이런 매체에서 청탁이 와서 지금 예술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를 보거나 작가를 만나거나 한 다음에 예술 칼럼을 그냥 정말 제멋대로 저희 본 캐릭터는 예술 향유자라는 캐릭터로 살고 있거든요. 예술 향유자라는 캐릭터 안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전시 기획도 하고요, 책도 쓰고 강좌 기획도 하고 지금 이렇게 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저 신문 화면을 그대로 기자님이 보내주셔서 가지고 왔는데요. 보육원의 그림 1000점 예술봉사단 이렇게 내주셨어요. 근데 저희도 1000점을 기증했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왜냐면 그거를 카운팅을 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나를 살린 예술 이렇게 그림 글 봉사했는데 진짜 그림은 환경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럭키하게 살았는데 그 좋아하는 게 일이 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힘들어서 그때부터 글을 썼습니다. 그냥 글은 내 치유의 과정이었고, 근데 그 치유의 과정을 책으로 냈더니 그게 좀 울림이 닿아서 되게 행운이다 생각을 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저를 굉장히 힘들었던, 말 그대로 번아웃 되었던, 예술계에 들어와서 번아웃 되었던 저를 끌어올려준 건 저 세 번째 봉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초구에 되게 오래 살아서 서초문화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문화예술 교육도 하고 축제나 뭐 강좌 기획도 하고요, 주관도 하고 이런 단체인데 저보다 거의 열 몇 살이 많으세요. 제가 가장 젊고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는데요. 7년째 거기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문화예술 촉매자 과정이라는 과정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7년째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이제 저희 같은 사회에서 이렇게 그냥 좀 아줌마로 살아가는 분들인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이분들이랑 우연치 않게 보육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보육원이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그림이 하나도 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림이 하나도 안 걸려 있어서, 그래서 왜 여기 그림이 안 걸려 있냐 그랬더니 나라에서 건물은 지어주고 먹이고 재우는 교육까지 다 완성됐는데 예술로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그때 이제 저희가 한 몇십 명이 갔는데 우리가 십시일반 그림을 모으자 해서 그게 첫 번째로 그림을 모아서 예술 봉사를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저희가 실태를 알아보니까
전국 보육원에 정말 제대로 그림이 들어간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아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술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왜냐하면 가진 자의 전유물이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 소외계층에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열심히 그림을 모았어요. 그때 제가 갤러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또 그림 사라 소리는 제가 참 못했는데 기증하라 소리는 그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집에 있는 그림 없어? 그리고 또 실제로 화가님들도 너무나 많이 기증해 주셨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기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처음에는 정말 제 차에다가 사람도 싣고 그림도 싣고 이러고 열심히 다녔는데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뭐 사회복지 공동기금도 얼마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좀 저희 예산이 커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천점 무려 55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그림을 거는 일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사회공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봉사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가장 기쁜 건 나 자신이거든요. 봉사를 다니면서 내가 너무 나의 상처에서 극복되었고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까지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타 3피인 일이 어디 있나.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해주셨던 우리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저렇게 신문에 크게 제가 예술 칼럼을 쓰는데 그 얘기로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을 못했어요. 왜냐면 보육원에서 막았거든요. 오지 못하게. 근데 얼마 전에 과천에 있는 명륜보육원에 갔다 온 이야기를 제가 예술 칼럼으로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칼럼을 보고 중앙일보의 기자님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미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냐. 근데 저는 뭐 그런 거를 어디에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다 그렇듯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그게 뭐 좋은 일인가요? 라고 반문을 했죠. 근데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크게 실어주실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크게 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또한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항상 부르짖는 말이 저 예술도 복지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저 그림에는 저희가 그동안 다녔던 수많은 보육원들 전부 다 이름도 기억도 안 납니다. 사실은 뭐 서울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상주며 뭐며 지방으로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보육원에 가려면 제가 이 프로세스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일은 프로세스를 만들어 놔야 좋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조직이어도. 그래서 아예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먼저 답사를 가야 해요. 왜냐면 그림이 어디에 걸릴지를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따로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보육원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 주로 식당이나 거실,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는 늘 볼 수 있는 곳에 그림을 걸었고요. 또 그림을 걸려면은 이렇게 추상화나 어두운 그림, 특히 계단 이런 데 걸면 안 돼요. 그리고 액자는 유리가 아니라 항상 아크릴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예술 봉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다 알았던 게 아니라 점점 성장했습니다. 정말 아이들과 보고 현장에 보면서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지도 파악하게 되었고 저렇게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고생했습니다. 왜냐면 답사도 가야지, 또 그림 걸러 가야지. 그림 걸러 가면 도와주실 분들이 없어서 이 아줌마들이 낑낑 매고 거기 뭐 부탁해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또 다 도와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설치하는데 6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케아 같은 데서 액자를 사와서 집에 표고 안 된 그림 갖다가 직접 저희가 표고를 했어요. 그러다가 배에서 막 피도 나고. 근데 지금 저희가 저희 모임에서 모여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가 되게 재밌었다고. 그러니까 정말 예산이 있고 이럴 때보다 그냥 우리가 모아서 할 때 정말 재밌지 않았어?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나고 이제 우리끼리 밥을 먹으면서 되게 기쁘다.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다 했어요. 사실 내가 좋아서 했는데 이렇게 칭찬까지 받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이런 얘기를 저희가 서로 나눴거든요. 제가 보육원에 가서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저희는 이제 보육원에 가면요, 신발장만 보면 그 보육원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딱 알아요. 왜냐하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화천에 있는 굉장히 낡고 오래된 보육원에 갔을 때였어요. 시설이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가가지고 식당도 뭐 너무 남루했는데 식당에 막 단백질 몇 프로 이런 낡은 건지 한 20년은 돼 보이는 그런 판넬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이제 굉장히 큰 풍선이 가득한 그림을 걸었어요. 하늘색의 그림을 걸었는데 어떤 고등학생, 저보다 키도 큰 고등학생 하나가 그 그림 앞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왜? 어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그러는 거예요. 울먹하는 얼굴, 울먹하는 목소리로 선생님, 제가 이 보육원에 온 지 10년이 됐어요. 10년 만에 이 식당이 이렇게 아름다워진 거 처음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서 눈물을 울컥 울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울컥했던 이유는 그 친구가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를 말했다는 거에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막 아름다운, 뭐 좋은 이런 말 굉장히 예쁘고 좋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걸 입 밖으로 꺼내서 말을 자주 하고 살진 못해요. 왜냐하면 표현하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술이 필요하거든요. 예술은 도구고 매개죠. 좋은 소통의 도구고 우리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거든요. 그 친구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그 친구에게는 아마 감성이라는 게 0.1mm 쌓였을 거예요. 0.1mm 정도가 쌓이면 그 0.1mm는 휘발되지 않거든요. 쌓여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마도 그림을 계속 보는 친구가 되겠죠. 그리고 물론 시설에서 자랐지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친구라면 분명히 이 사회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친구로 적어도 이렇게 안 좋은 길로 빠지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 예를 제가 가슴속에 깊이 간직했고, 그리고 감성이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예술 봉사를 하는 이유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사회에 감성이 필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하면서 실은 구멍이 굉장히 많죠. 지금 뭐 구멍이 여러 가지 구멍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저는 그 구멍을 예술 감성에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좋아, 아름다워, 정말 예뻐 이런 말을 적어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뭐 모든 관계나 사회 속에서도 좀 어려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정말 누가 들으면 꿈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예술이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좋게 만든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술은 선순환됩니다 라고 했지만 그 아이의 좋은 아름다운 말이 제게 왔고 저의 이런 얘기들이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퍼지고 있잖아요. 실은 다 이렇게 순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꼭 해드리려고 제가 급하게 전화 오셨는데도 오게 됐고요. 그래서 감성으로 소통하고 예술로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예술 봉사의 취지고 목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술도 환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환경이 어렸을 때 예술 속에서 자라서 저는 예술 앞에 쫄아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냥 예술은 도구라고 생각하니까요. 뭐 거창한 의미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고 솔직히 안 좋아도 됩니다. 왜냐면 예술을 보고 감상 강박이 있는 건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창한 예술 앞에서 쫄잖아요. 미술관에 들어가면 솔직히 말하면 좀 쫄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감상을 하는 내가 주체거든요.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느껴도 실은 상관없는 거죠. 그냥 안 좋아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우리 선생님 조직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처음에 보육원에 그림을 걸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항상 저한테 이거 무슨 그림 걸어야 돼? 왜냐면 제가 그래도 갤러리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교육시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건데 라고 해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사실 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했고요. 제일 좋았던 건 한 달에 한 번씩 갤러리, 미술관 이런 데를 다 데리고 다녔어요. 저렇게 우르르 20명씩. 그래서 그냥 풀어놓고 놀게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처음엔 그래요. 이거 어떻게 뭐가 좋아? 아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그림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 분씩. 그럼 그분들이 그냥 색이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오케이. 사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보다 갤러리 더 많이 다니시고 이제 정말 예술을 이제 미술관을 두려워하지
하지 않게 된 우리 교육팀이고요. 저희 서초문화 네트워크라는 팀이고요. 저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뭐 많은 실무여가지고 제가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참 많이 배워요. 정말 어제도 우리가 교육을 끝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미 성공이 없는 시대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과정만 있는 삶이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성장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려면 구체적인 컨텐츠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봉사를 하면서 모두가 말씀하세요. 몇 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나기 전 7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 같아.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세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울림이 주는 진심이 주는 감동이겠죠. 그런 것들이 너무 커서 저희가 계속 정말 열심히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예술 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어린이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비슷해요. 그림을 가지고 편안하게 왜냐면 아이들은 훨씬 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편하게 설득되고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굉장히 변화하고 성장하는 폭이 커서 또 이제는 예술 교육 쪽의 봉사를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늘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한번 저희가 서머리하는 이유로 제가 저렇게 포스터를 만들어 놨는데요. 저렇게 예술도 복지입니다. 예술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술을 기증하세요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예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정말 예술의 가치는 무용한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하다.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모두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